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총 연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법이 이제 생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주제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댓글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지난 9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의정부라는 그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7.5톤짜리 화물 트럭이 이제 어떤 신혼부부 차량을 덮치게 되는데 그 사고를 통해서 남편은 중상을 입게 되고요. 20대 아내는 거의 연명치료 필요한 그런 상태까지 아주 위중한 상태가 되었고요. 아내의 태중에 아기가 있었는데 17주가 된 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태아는 아마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남편 홀로 남겨진 이제 남편이 연명치료는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고 홀로 남겨진 남편에게 이제 2명에 대한 장례를 치르게 한 거죠. 아내와 또 태아에 대한 그 장례를 치르게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에 그쵸? 관한 법률에서는 네. 16주가 지난 태아에 대해서는 별도 장례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태아가 17주에 해당하는 아기였기 때문에 이제 16주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장례를 치르도록 하여 있는 장례법에 따라서 병원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했고, 권고에 따라서 아빠는 이제 아내와 아기에 대한 장례를 두 건의 장례를 한꺼번에 치르게 되는 굉장히 슬픈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제 황당한 건 그 다음인 거예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고를 낸 그 가해자 화물 트럭 그 운전사에게 수사 이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망을 아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 거예요. 태아에 대해서는 사망을 적용을 안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럴 경우에도 1인 사망에 대한 보험금만 아마 지급될 거고요. 네.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고려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그 독자들이 그 신문 댓글을 이제 기사에 대해 댓글을 다른 걸 보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태아가 사람이라며, 아기라며, 생명이라며. 근데 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가 사망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게 했으면서 왜 이거를 살인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망 사건으로 치지 않느냐. 이게 왜 일관성이 없느냐. 태아라는 그 존재 자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불분명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우리 연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 오셨는데 연 변호사님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태아를 어떻게 보고 있고 법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냥 낙태에 관한 낙태죄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17주까지 어렵게 살려왔는데 장래의 대상이라도 되는데 사실 반대로 그 전에 태아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더 슬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6주가 지나서 사실 비밀리에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낙태되는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장례 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서 장례가 치러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있었던 36주 아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 위반되면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완전히 혼란이에요. 그냥 그대로 혼란이고요. 뿐만 아니라 낙태죄가 없어져야 된다. 자유 낙태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기가 만삭이 되어도 낙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생명이 아니라고 하면 장래에 관한 법이 없어져야 될 뿐 아니라 뭐 아기를 잃은 슬픔을 슬퍼하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되어버린. 그렇죠. 법적으로는 전혀 그냥 무슨 뭐 몸에 그냥 안타까운 사건으로 치부되는. 뭐 그렇게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댓글 중에도 있지만
마치 장기 법적으로는 하나를 그렇게 된다는 장기 거죠. 하나를 떼어내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장기 하나를 네. 떼어내면요, 여러분, 이건 영구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아기가 낙태되는 경우에는 이걸 상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애에 상응하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엄마는 살고 아기만 낙태된 실제로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아기의 사망에 대해서는 다른 위자료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이냐가 사실 낙태죄 선행에서 먼저 정리되어야 할 과제라고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낙태죄로 처벌받는 거 싫으니까 그 죄 없애. 그렇게 되면 이후에 줄줄이 딸려오는 이런 문제들 있죠. 정말 아기를 지키고 싶었는데 잃은 사람들의 슬픔은 사실 단순히 1.5배, 2배가 아닐 거예요. 네. 오히려 가족 2명이 잃었을 때 슬픔이 훨씬 3배, 4배 가중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중처벌이 오히려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뱃속에 있는 태아도 분명히 한 생명이고 인간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만 이후에는 온전하게 그냥 한 명의 성인과 동등한 사람으로 보고 분만 이전에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법적인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형법, 민법, 음. 헌법에 각각의 생명에 대한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각각 다릅니다. 헌법에서는 헌재에서도 인정했지만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다라고 네. 인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도 생명권을 인정했으나 네. 이제 법률 관계가 좀 복잡한 거죠. 형법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시기는 이제 분만이 개시된 순간부터라고 보고요. 진통 개시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분만이 개시된 순간부터라고 보고 있고 네네. 그 이후는 살인죄, 그 네네. 이전은 낙태죄로 구별을 해왔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낙태죄를 없애버리면 분만이 개시된 이후부터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형법으로. 반면 민법이 있잖아요. 우리 상속이나 맞아요. 재산관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건 약간 복잡한데 뱃속에 있을 때도 권리는 있다. 그렇게. 근데 나와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 주민번호가 있고 이제 인격체가 되어야지만 민법상 그렇죠. 인격이 있어야지만 권리관계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도 권리는 있지만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씩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형법에 분만 개시 이전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공백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낙태죄 조항으로도 보호가 안 되고 지금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혼란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나뉘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어떤 맞아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니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산모가 소유하는 어떤 일종의 산모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낙태 기사에서도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기사에서도 있고. 그런 모순점이 그대로 이제 댓글에 드러나는데 생명이 아니라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아니 그렇게 생명보호 외치던 사람들이 왜 이거는 손 안 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이제 딱 그 충돌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로 갈 것인지 갈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낙태죄가 붕 떠버리니까 서로 이 보호가 안 되는 태아를 잃은 부모의 슬픔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서로 니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에 계신 정치인 분들은 이 부분을 총대를 메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생명을
생명권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이제 생명권이 가장 이렇게 첨예하게 충돌하는 게 낙태권이잖아요. 낙태 문제잖아요. 낙태를 권리라고 보는 사람들과 아니다, 이건 지켜야 돼, 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간의 이 충돌이 있고, 거기서 어떤 이 가치가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중심으로 이제 정당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게 보수 진영과 또 그렇지 않은 반대 진영에서 이 문제가 되게 첨예한 이슈이고, 이것은 항상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걸 보면,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직은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깊이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네. 근데 그렇죠. 문제는 저는 오히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그 뉴스를 접했던 분들께서 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차라리 장래에 관한 장례절차법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생존한 이후에 대해서만 장례를 치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신한 고양이를 학대한 것과 그냥 그쵸. 일반 고양이를 학대한 것에 대해서 또 심리적으로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심리적으로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네. 근데 하물며 사람의 형상을 네. 이제 성경적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입은 상태인데, 아무튼 사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17주가 되었다. 그러면 팔다리가 다 나오고. 이 기사의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영상으로 다 봤다. 그 아이가 이렇게 팔 뻗는 것도 보고 다 봤는데, 근데 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장례를 안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너무나 생각해야 되지?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뉴스로 지나간 뉴스 중에 예전에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봉고차 안에 태아의 사체가 가득 든, 이렇게 천에 둘레둘레 쌓인 태아의 사체가 가득 든 아이스박스가 가득 실려 있었던 그런 차도 있었거든요. 불법 낙태를 하는 병원들에서 태아를 수거해다가, 이게 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16주 이상이면 원래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되는데 신고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를 그렇다고 의료 폐기물로 폐기할 수도 없고, 의료 폐기물은 일일이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떤 물건인지. 이거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걸 신고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체들이 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거 아니에요. 매매가 되는지, 되고. 어디 가서 그냥 뭐 갈아서 분쇄돼서 없어지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의 인격을 더 깊이 본다면 더 어릴 때부터 법 체계에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배아 하나하나가 우리를 다 관리하거든요. 몇 개의 배아가 있었고 그걸 번호를 붙여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폐기를 어떻게 할 건지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에 비추어 본다면 당연히 이 배아가 수정을 해서 인간의 형태로 점점 간다면 더 하나하나 집중 관리해야 되는 대상인 것은 논리 체계상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체계로 관리하고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허용하고, 예를 들면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가 두고 있는 거랑 똑같이 어떤 부분은 우리 법이 거기까지는 아직 보호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도덕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이런 논의가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이 문제가 맞아요. 본질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슬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 슬픔이 서로에게 어떤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슬픔은 같이 공감은 해주죠. 아, 진짜 슬프겠다. 근데 이게 법과 제도가 이 슬픔을 공감해주는 것 이상으로 논리적으로 정연하지 않기 때문에, 뭐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쵸.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낙태죄 논의를 가지고 가면은 항상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불쌍한 여자애들을 다 처벌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건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좀 저급한 이슈인 거예요. 그냥 그걸 통해서 피해가는 것 뿐이지, 처벌을 안 하되, 그러면 안 하려면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처벌이 안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때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방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랑 똑같이, 처벌을 안 하려면 먼저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렇게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 사회가 정말 좋은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생각에 이렇게 휘둘리는 법으로 가다 보면 정말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또 생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